막내가 살갑게 잘하긴 하죠. 주말마다 빠짐없이 전화하고 시부모님 입맛에 딱 맞는 간식을 꼬박꼬박 사오니까요. 지난주엔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과 세트를 들고 왔더군요. 포장지만 봐도 값이 얼마인지 알 것 같은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합니다. 어머니께 간식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 얼굴에도 활짝 미소가 피어나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라고 안 하나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챙기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막내보다 더 많이요. 지난달엔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퇴근하고 1시간을 운전해서 유명하다는 약손 떡집에 들렀습니다. 쑥인 절미랑 송편을 한 상자 가득 사서 갔죠. 어머니가 떡을 좋아하신다는 걸 20년 가까이 며느리 노릇하며 알게 됐거든요. 정성껏 포장된 떡 상자를 어머니께 건넸을 때 그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말고 그냥 올 걸 그랬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동네 마트에서 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사과 몇 개, 배 2개 든 평범한 과일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저녁 친척들과의 통화에서 1시간 내내 막내 자랑을 하셨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다들 바쁜데도 시어머니 생각을 해서 과일을 사왔다며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고요. 그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제 손이 물에 젖은 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한우 세트는 냉장고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명절 때 공들여 만든 잡채는 큰 며느리가 했으니 당연하다는 한마디로 묻혔습니다. 반면 막내가 사온 제철 과일은 동네방네 자랑의 주인공이 되죠. 왜일까요? 똑같이 효도를 해도 제 노력은 당연한 도리가 되고 막내의 행동은 특별한 효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흘밤을 새워서 어머니 생신상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각종 나물의 미역국까지. 평소 어머니가 이 반찬 참 맛있다고 하셨던 것들을 전부 기억해서 만들었죠. 생신날 아침, 식탁 가득 차린 음식을 보시며 어머니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원래 요리 잘하니까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막내 며느리가 케이크 하나 들고 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런 걸 준비했냐며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온기의 차이를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허무했어요. 20년 가까이 쌓아온 정성이 케이크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큰 며느리니까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댁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온 밑반찬 통들을 정리하려고요. 김치, 된장찌개 국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일주일치로 준비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차곡차곡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죠. 저를 맞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막내 며느리가 애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한다고 하시더군요. 복도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순간 제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주방 근처 복도 구석에서 막내 며느리의 가방에 뭔가를 몰래 넣어주고 계셨습니다. 투명 반찬통 2개와 하얀 봉투, 돈 봉투였어요. 이건 너만 먹어라. 큰애는 모르게 하고. 어머니의 낮은 속삭임이 복도를 타고 제 귀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2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정리했던 냉장고 가득한 반찬들, 매주 빠짐없이 만들어 날랐던 그 음식들. 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막내에게는 몰래 따로 챙겨주고 계셨던 거예요. 돈까지요. 저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퇴근하고 1시간씩 운전해서 왔고 주말이면 제 집안일은 제쳐두고 시댁부터 챙겼는데, 그런데 어머니 눈에는 막내만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막내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며 마치 지금 알았다는 듯이 큰 며느리 왔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죠. 네, 라고. 어머니는 또 반찬을 만들어 왔냐며 안 그래도 된다고, 요새 반찬 배달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뭔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예쁜 딸이고 싶었다고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셨죠. 저는 쏟아냈습니다. 퇴근하고 1시간씩 운전해서 떡 사오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밑반찬 해 날랐던 이야기를, 명절 때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사흘 밤 샜던 것도, 어머니 생신 때 갈비찜 6시간 끓인 것도 전부 어머니께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였다고요. 근데 어머니 눈엔 애교 많은 막내만 보이고 묵묵히 제자리 지키는 저는 안 보이시나 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시작하셨죠. 저는 막내한테 몰래 주신 거 봤다고 말했습니다. 반찬이랑 돈 봉투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 제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 위로 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당연한 며느리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준비하고, 당연히 반찬 만들어드리고, 당연히 아플 때 병원 모시고, 그게 전부 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별받아야 하냐고, 제 정성은 그렇게 당연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손만 파르르 떨리고 계셨죠. 저는 냉장고를 한번 돌아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넣어드린 반찬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더 이상 당연한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뵙던 시댁 방문을 뚝 끊었어요. 매주 만들어드리던 반찬 배달도, 명절 전미리 연락드리던 전화도 모두 멈췄습니다. 처음 일주일쯤은 남편이 눈치를 못 챘어요. 원래도 제가 혼자 알아서 시댁 일을 처리했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편하게 자기 일만 하면 됐죠.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에 시댁 안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가고 싶으면 가라고, 나는 안 갈 거라고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시댁 일을 도맡아 하던 제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니 이해가 안 됐겠죠.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챙기는 건 이제 당신이 하세요. 저는 지쳤어요.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막내 며느리와 저에 대한 차별을, 몰래 챙겨주시던 반찬과 돈 봉투를, 제 정성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순간들을. 남편은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한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정말 지쳤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저녁 무렵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제가 왜 안 왔냐고 계속 물으셨다더군요. 남편은 그냥 바빠서 못 왔다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제가 왜 안 가는지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냐고.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거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상처받아도 괜찮았나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오고 어머니는 계속 제 안부를 물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왜 얼굴을 안 보이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라고요. 어머니는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삐졌냐고요? 삐졌다는 표현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삐진 게 아니라 이제 제 삶을 살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되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 챙기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도리를 막내 며느리도 똑같이 하고 있냐고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내는 바쁘다고 애들도 어리다고 하셨죠. 저도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시댁 챙겼다고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다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며느리 노릇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 감정에 솔직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뜸해졌고 남편도 더 이상 저에게 시댁 방문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말마다 시댁 가느라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미뤄뒀던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죠. 제 삶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자리에서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시기였죠. 전, 잡채, 나물, 갈비찜.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리스트업하고 하나하나 준비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추석 사흘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명절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하냐고. 제가 늘 해왔지 않냐고요. 그렇죠. 제가 늘 해왔죠.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추석 당일 남편 혼자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난리였다고요. 어머니가 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막내네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고. 과일 하나랑 떡만 사왔는데 전도 없고 잡채도 없고 나물도 없었다고요. 어머니가 당황하셔서 급하게 마트 가서 사왔는데 친척들 오기 전까지 준비가 안 됐대요. 결국 배달 음식으로 때웠는데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셨다고.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다고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했던 일이 하루 만에 그 공백이 드러난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밤 10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다고 지금 가는 중이라고요. 어지러우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혼자 계시다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망설여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큰 문제는 아니래요.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신 거라고. 하루 입원하시고 내일 퇴원하신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안 오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막내한테도 연락했는데 못 온대요. 애들 학원 있다고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학원이요? 밤 10시에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학원 가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못 재운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학원 때문에 못 온다고요? 남편은 혼자 간병을 했답니다. 밤새 병원 의자에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퉁퉁 붓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시다고 했습니다. 퇴원하셨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왜 안 왔냐고요? 남편이 사정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우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내한테 전화하셨대요. 왜 안 오냐고요?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막내가 그렇게 말하고 5분 통화하고 끊어버렸대요.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병원 가셨을 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줬다고요. 근데 막내는 어머니가 응급실 가셨는데도 학원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그제야 남편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를 사랑했는지를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하고 떨리고 초라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혼자 집에 있는데 무섭다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막내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대요. 주말에 온대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어머니도 이제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안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달콤할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대요. 요새 막내한테 연락도 잘 안 하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신 것 같다고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으시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댁이 아닌 중간쯤 되는 카페에서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어요. 머리도 더 휘어진 것 같았고 등도 더 굽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잘해주니까 당연한 줄 알았대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서러웠을지 생각을 못했대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해준 것들 적어봤다고 하셨어요.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년 가까운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적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더래요. 제가 해준 건 다 당연하게 여기고 막내가 과일 하나 사온 건 특별한 효도로 여겼으니까요. 막내한테 몰래 돈 주고 반찬 챙겨준 거 저는 20년 동안 매주 해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제대로 말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래요. 자신도 안 돼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대요.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게 진심으로 보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어떤 애인지 이제야 알겠대요. 응급실 갔을 때 학원 때문에 못 온다고 했대요. 그 후로도 한 달 동안 집에 한 번 왔대요. 그것도 30분 있다가 갔다고요.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과일이랑 예쁜 말은 가져왔지만 어머니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건 남편이었고 저였대요. 나 이제 알았어. 진짜 효도가 뭔지.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화려한 애교가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았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대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 하나하나에 고맙다고 말하고 제가 와줄 때마다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2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어머니의 진심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장 다 괜찮아질 순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요.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막내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니까 더 애틋했고 큰 며느리인 저는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겼대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 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은 보였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변하셨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물 정말 맛있다고 고생했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2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여전히 가끔 들르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과일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음엔 일찍 와서 얼굴이나 좀 보자고 하셨대요. 30분 있다가 가면 서운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칭찬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줄 게 있다고요.
어머니가 서랍을 열고 낡은 금반지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저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받으라고 하셨어요. 진짜 며느리한테 주는 거래요. 20년 동안 묵묵히 제자리 지켜준 진짜 딸한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머니는 제가 와도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대신 제가 갈 때마다 진심으로 반겨주시죠. 막내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예뻐해주지 않으니까 시들해진 거죠. 어머니는 이제 말씀하세요. 화려한 애교보다 묵묵한 사랑이 더 진하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낍니다. 당연함은 없습니다. 사랑도 효도도 존중도 모두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당한 존중받는 사랑받는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뒤늦은 사과와 금반지, 그리고 제가 내디딘 마지막 발걸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는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